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삶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습니다.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이가 사실은 더없이 귀한 인연이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20대 중반, 한 번의 아픈 실패를 겪고 깊은 우울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제게 30대 초반, 지금의 남편이 비처럼 다가왔습니다. 다시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그의 진심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처럼 한 번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2살 배기 어린 딸이 하나 있었죠. 저 또한 같은 상황이었기에 재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길인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깊은 걱정이셨을 겁니다. 내 자식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남의 자식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 수 있겠니? 저 서방이 너를 아끼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건 안다만 이건 다른 문제야. 평생 내 아이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옳다. 그때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처음 본 순간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서 망설일 틈도 없이 제 딸이라는 마음이 덜컥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 딸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잘 키울 자신 있어요. 그렇게 저의 2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닫혔던 마음을 열고 맞이한 새로운 삶은 놀라울 만큼 행복하고 평온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딸, 테리는 제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길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런 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늘 고마워했습니다. 나 만나서 고생이 많지. 그래도 우리 테리 커가는 모습 보면서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우리한테 과분할 만큼 잘해줘서.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셋 정말 행복하게 살자. 시댁 식구들 역시 어린 손녀를 거두어준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남편의 띠싸우인 동서만은 예외였습니다. 동서는 제가 시집오기 전부터 이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향한 알 수 없는 적대감을 드러내던 그녀는 알고 보니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늘 뾰족하게 날이 서 있었죠. 그녀는 시도 때도 없이 제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형님은 참 대단해요. 어떻게 남의 자식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키울 수 있어요? 밖에서만 저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똑같이 잘해줘요. 가끔 보면 소름 끼쳐요. 전제 아들 재민이도 가끔 미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너는 그 입 좀 다물지 못하겠니?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
큰애가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테리 문제로 사람 속을 긁는 거야. 마음 그렇게 곱게 못 쓸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꾸중은 오히려 동서의 비뚤어진 마음에 불을 지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한 질투와 시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가 아이를 직접 낳지 않아 몸매가 망가지지 않은 것, 남편과 사이가 좋은 것,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까지 그녀에게는 제 모든 것이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끝마다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라는 말을 비수처럼 던지곤 했습니다. 형님은 좋겠어요. 아주버님이 돈도 잘 벌어다 주지, 출산도 안 해봤으니 몸매 망가질 일도 없지. 곱게 앉아서 애 하나 키우면서 편하게 사니 제 마음을 알겠어요.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모성애는 무슨.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녀의 막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곁에 있는 딸아이를 생각해 애써 분노를 억누르곤 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도 사는 게 힘드니 저러는 거겠지. 그렇게 수없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딸 테리와 동서의 아들 재민이가 나란히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어색한 동행이었지만 저는 동서와 함께 아이들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실에 들여보내고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여자가 다가왔고 동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같은 반 학부모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선 동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그래도 아이 입학식은 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불렀어요. 자, 이쪽은 우리 테리 키워주는 계모. 그리고 이쪽은 테리 친엄마예요.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친엄마라고 소개된 여자는 낯선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서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테리 예뻐해 주신다고요. 당연한 거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이 광경을 볼까봐,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가 엄마라고 믿어온 아이의 세상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동서는 당황한 제 모습을 보며 위기양양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형님, 뭘 그렇게 놀라세요? 너무 욕심 아니에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애 친엄마 한번 보여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하여간 인정머리 없기는.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안 낳아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겨우 이성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테리를 위해서라도 먼저 저와 상의를 하셨어야죠.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테리 아빠와 상의한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나오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길길이 날뛰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과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갓난아기였던 테리 버리고 바람나서 집 나간 사람이야. 다시는 아이 안 보겠다고 친권 포기 각서까지 쓰고 이자료까지 두둑이 챙겨서 떠났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나드로 나타나? 절대 테리를 만나게 할 수 없어. 그 여자는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저는 남편의 이혼 사유를 자세히 알지 못했기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서가 그런 여자와 아직도 연락하며 이런 끔찍한 일을 꾸몄다는 사실에 배신감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시댁으로 달려가 동서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까지 모두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조금도 잘못했다는 기색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이 제 탓인 양 저를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니, 천륜이 어떻게 끊어져요? 친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데 그걸 어떻게 외면해요? 그리고 막말로 계모가 친엄마만 하겠어요. 동서, 말 조심해. 나 한 번도 테리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날 이후 저는 혹시라도 동서가 딸에게 섣부른 말을 할까봐 그리고 딸이 상처받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지냈습니다. 언젠가 딸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시간은 흘렀고 사랑스러운 딸 테리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왔지만 딸과 저의 사이는 그 누구보다 애틋하고 돈독했습니다. 우리는 친구 같은 모녀 사이였죠.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카페 가서 데이트할까? 엄마랑 있으면 힐링돼.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맛있는 거 다 사줄게.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야무진 딸아이가 제 옆에 꼭 붙어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힘들잖아. 내가 도와줄게. 근데 작은 엄마는 왜 맨날 아무것도 안 해? 작은 엄마는 바쁜가 보지. 우리 테리 마음이 너무 예쁘다. 시어머니께서도 흐뭇하게 저희를 바라보며 내가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웠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던 동서가 뾰로통한 표정으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테리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예쁜 집만 골라 할까? 아무리 봐도 형님은 안 닮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너 또 허튼 소리 하려면 당장 집으로 가라. 고 호통을 치셨지만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딸이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악담이었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이혼녀 주제에 이 집에 시집와서 팔자 폈네. 돈 많은 남편에 토끼 같은 딸에 시어머니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친엄마인 척 연기도 참 잘하셔. 그 순간 지난 수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을 때 제 옆에 있던 딸아이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듯 아주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긋지긋해.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나 다 알아요. 지금 우리 엄마가 날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는 거 온 집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딸은 동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어렸을 때 작은 엄마가 친엄마라는 사람 데리고 왔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때 그 여자가 직접 말했어요. 자기가 내 친엄마라고. 그러니까 더는 그딴 식으로 우리 엄마 협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딸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리고 그 친엄마라는 아줌마가 그러던데요. 재민이 작은아빠 아들 아니라고. 이 집안 완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면서요. 재민이는 도대체 누구 아들이에요?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방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방님이 동서를 끌고 간 곳은 집 뒤편의 야산이었습니다. 그는 동서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옆에 있던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동서를 산채로 묻어버릴 기세였습니다. 똑바로 말해. 재민이 내 아들 아니야? 어쩐지 나랑 하나도 안 닮았다 했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동서는 울며불며 헛소리라고 변명했지만 서방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희가 뜯어말리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결국 서방님은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들로 알고 키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 남자의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제야 동서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 아니야. 어쩔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당신 같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살아? 이 집 재산 아니었으면 진작에 떠났어. 그녀의 뻔뻔함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의 딸을 키운다며 저를 그토록 비난했던 그녀가 정작 자신은 남편에게 남의 아들을 키우게 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흙구덩이에 주저앉아 있는 동서에게 다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뺨을 숫리유로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서방님은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역시 딸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동서에게 막대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 또한 지난 10여 년간 동서에게 당했던 정신적 학대와 협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 선 동서는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알거지가 되어 쫓겨나게 된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형님, 제발요. 형님도 테리 키워보셨잖아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무섭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재민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서방님 좀 설득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서가 그랬잖아요.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모성애를 뭘 아냐고. 서방님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자식도 아닌데 부성애가 생기겠어요. 동서 인생은 동서가 알아서 하세요. 우스우니까 그날을 끝으로 저는 동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무 잘못 없는 조카, 재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게 된 그 아이의 상처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오히려 저희 가족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딸과 저의 사이는 피를 나눈 그 어떤 모녀보다도 더 깊고 애틋해졌습니다. 딸아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는 나를 만나서 돈 이야기부터 했어. 엄마한테 찾아가겠다고 협박도 했고, 나한테 진짜 엄마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엄마뿐이야. 내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그 여자가 싫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단 한순간도 내가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넌 엄마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야. 이제 제 딸은 곧 대학을 졸업합니다. 2살배기 아기였던 아이가 어느덧 어엿한 숙녀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한 사람의 비뚤어진 질투와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저는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정한 사랑과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혈연보다 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 기나긴 상처와 배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저희 가족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삶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습니다.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이가 사실은 더없이 귀한 인연이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20대 중반, 한 번의 아픈 실패를 겪고 깊은 우울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제게 30대 초반, 지금의 남편이 비처럼 다가왔습니다. 다시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그의 진심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처럼 한 번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2살 배기 어린 딸이 하나 있었죠. 저 또한 같은 상황이었기에 재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길인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깊은 걱정이셨을 겁니다. 내 자식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남의 자식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 수 있겠니? 저 서방이 너를 아끼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건 안다만 이건 다른 문제야. 평생 내 아이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옳다. 그때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처음 본 순간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서 망설일 틈도 없이 제 딸이라는 마음이 덜컥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 딸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잘 키울 자신 있어요. 그렇게 저의 2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닫혔던 마음을 열고 맞이한 새로운 삶은 놀라울 만큼 행복하고 평온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딸, 테리는 제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길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런 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늘 고마워했습니다. 나 만나서 고생이 많지. 그래도 우리 테리 커가는 모습 보면서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우리한테 과분할 만큼 잘해줘서.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셋 정말 행복하게 살자. 시댁 식구들 역시 어린 손녀를 거두어준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남편의 띠싸우인 동서만은 예외였습니다. 동서는 제가 시집오기 전부터 이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향한 알 수 없는 적대감을 드러내던 그녀는 알고 보니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늘 뾰족하게 날이 서 있었죠. 그녀는 시도 때도 없이 제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형님은 참 대단해요. 어떻게 남의 자식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키울 수 있어요? 밖에서만 저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똑같이 잘해줘요. 가끔 보면 소름 끼쳐요. 전제 아들 재민이도 가끔 미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너는 그 입 좀 다물지 못하겠니?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 큰애가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테리 문제로 사람 속을 긁는 거야. 마음 그렇게 곱게 못 쓸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꾸중은 오히려 동서의 비뚤어진 마음에 불을 지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한 질투와 시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가 아이를 직접 낳지 않아 몸매가 망가지지 않은 것, 남편과 사이가 좋은 것,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까지 그녀에게는 제 모든 것이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끝마다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라는 말을 비수처럼 던지곤 했습니다.
형님은 좋겠어요. 아주버님이 돈도 잘 벌어다 주지, 출산도 안 해봤으니 몸매 망가질 일도 없지. 곱게 앉아서 애 하나 키우면서 편하게 사니 제 마음을 알겠어요.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모성애는 무슨.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녀의 막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곁에 있는 딸아이를 생각해 애써 분노를 억누르곤 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도 사는 게 힘드니 저러는 거겠지. 그렇게 수없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딸 테리와 동서의 아들 재민이가 나란히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어색한 동행이었지만 저는 동서와 함께 아이들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실에 들여보내고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여자가 다가왔고 동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같은 반 학부모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선 동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그래도 아이 입학식은 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불렀어요. 자, 이쪽은 우리 테리 키워주는 계모. 그리고 이쪽은 테리 친엄마예요.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친엄마라고 소개된 여자는 낯선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서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테리 예뻐해 주신다고요. 당연한 거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이 광경을 볼까봐,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가 엄마라고 믿어온 아이의 세상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동서는 당황한 제 모습을 보며 의기양양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형님, 뭘 그렇게 놀라세요? 너무 욕심 아니에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애 친엄마 한번 보여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하여간 인정머리 없기는.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안 낳아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겨우 이성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테리를 위해서라도 먼저 저와 상의를 하셨어야죠.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테리 아빠와 상의한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나오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길길이 날뛰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과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갓난아기였던 테리 버리고 바람나서 집 나간 사람이야. 다시는 아이 안 보겠다고 친권 포기 각서까지 쓰고 이자료까지 두둑이 챙겨서 떠났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나드로 나타나? 절대 테리를 만나게 할 수 없어. 그 여자는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저는 남편의 이혼 사유를 자세히 알지 못했기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서가 그런 여자와 아직도 연락하며 이런 끔찍한 일을 꾸몄다는 사실에 배신감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시댁으로 달려가 동서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까지 모두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조금도 잘못했다는 기색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이 제 탓인 양 저를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니, 천륜이 어떻게 끊어져요? 친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데 그걸 어떻게 외면해요? 그리고 막말로 계모가 친엄마만 하겠어요. 동서, 말 조심해. 나 한 번도 테리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날 이후 저는 혹시라도 동서가 딸에게 섣부른 말을 할까봐, 그리고 딸이 상처받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지냈습니다.
언젠가 딸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시간은 흘렀고 사랑스러운 딸 테리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왔지만 딸과 저의 사이는 그 누구보다 애틋하고 돈독했습니다. 우리는 친구 같은 모녀 사이였죠.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카페 가서 데이트할까? 엄마랑 있으면 힐링돼.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맛있는 거 다 사줄게.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야무진 딸아이가 제 옆에 꼭 붙어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힘들잖아. 내가 도와줄게. 근데 작은 엄마는 왜 맨날 아무것도 안 해? 작은 엄마는 바쁜가 보지. 우리 테리 마음이 너무 예쁘다. 시어머니께서도 흐뭇하게 저희를 바라보며 내가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웠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던 동서가 뾰로통한 표정으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테리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예쁜 집만 골라 할까? 아무리 봐도 형님은 안 닮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너 또 허튼 소리 하려면 당장 집으로 가라. 고 호통을 치셨지만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딸이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악담이었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이혼녀 주제에 이 집에 시집와서 팔자 폈네. 돈 많은 남편에 토끼 같은 딸에 시어머니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친엄마인 척 연기도 참 잘하셔. 그 순간 지난 수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을 때 제 옆에 있던 딸아이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듯 아주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긋지긋해.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나 다 알아요. 지금 우리 엄마가 날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는 거 온 집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딸은 동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어렸을 때 작은 엄마가 친엄마라는 사람 데리고 왔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때 그 여자가 직접 말했어요. 자기가 내 친엄마라고. 그러니까 더는 그딴 식으로 우리 엄마 협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딸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리고 그 친엄마라는 아줌마가 그러던데요. 재민이 작은아빠 아들 아니라고. 이 집안 완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면서요. 재민이는 도대체 누구 아들이에요?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방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방님이 동서를 끌고 간 곳은 집 뒤편의 야산이었습니다. 그는 동서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옆에 있던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동서를 산채로 묻어버릴 기세였습니다. 똑바로 말해. 재민이 내 아들 아니야? 어쩐지 나랑 하나도 안 닮았다 했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동서는 울며불며 헛소리라고 변명했지만 서방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희가 뜯어말리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결국 서방님은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들로 알고 키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 남자의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제야 동서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 아니야. 어쩔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당신 같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살아? 이 집 재산 아니었으면 진작에 떠났어.
그녀의 뻔뻔함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의 딸을 키운다며 저를 그토록 비난했던 그녀가 정작 자신은 남편에게 남의 아들을 키우게 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흙구덩이에 주저앉아 있는 동서에게 다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뺨을 숫리유로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서방님은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역시 딸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동서에게 막대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 또한 지난 10여 년간 동서에게 당했던 정신적 학대와 협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 선 동서는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알거지가 되어 쫓겨나게 된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형님, 제발요. 형님도 테리 키워보셨잖아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무섭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재민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서방님 좀 설득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서가 그랬잖아요.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모성애를 뭘 아냐고. 서방님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자식도 아닌데 부성애가 생기겠어요. 동서 인생은 동서가 알아서 하세요. 우스우니까 그날을 끝으로 저는 동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무 잘못 없는 조카, 재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게 된 그 아이의 상처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오히려 저희 가족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딸과 저의 사이는 피를 나눈 그 어떤 모녀보다도 더 깊고 애틋해졌습니다. 딸아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는 나를 만나서 돈 이야기부터 했어. 엄마한테 찾아가겠다고 협박도 했고, 나한테 진짜 엄마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엄마뿐이야. 내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그 여자가 싫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단 한순간도 내가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넌 엄마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야. 이제 제 딸은 곧 대학을 졸업합니다. 2살배기 아기였던 아이가 어느덧 어엿한 숙녀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한 사람의 비뚤어진 질투와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저는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정한 사랑과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혈연보다 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 기나긴 상처와 배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저희 가족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삶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습니다.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이가 사실은 더없이 귀한 인연이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20대 중반, 한 번의 아픈 실패를 겪고 깊은 우울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제게 30대 초반, 지금의 남편이 비처럼 다가왔습니다. 다시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그의 진심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처럼 한 번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2살배기 어린 딸이 하나 있었죠. 저 또한 같은 상황이었기에 재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길인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깊은 걱정이셨을 겁니다. 내 자식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남의 자식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 수 있겠니? 저 서방이 너를 아끼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건 안다만 이건 다른 문제야. 평생 내 아이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옳다. 그때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처음 본 순간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서 망설일 틈도 없이 제 딸이라는 마음이 덜컥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 딸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잘 키울 자신 있어요. 그렇게 저의 2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닫혔던 마음을 열고 맞이한 새로운 삶은 놀라울 만큼 행복하고 평온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딸, 테리는 제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길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런 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늘 고마워했습니다. 나 만나서 고생이 많지. 그래도 우리 테리 커가는 모습 보면서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우리한테 과분할 만큼 잘해줘서.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셋 정말 행복하게 살자. 시댁 식구들 역시 어린 손녀를 거두어준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남편의 띠싸우인 동서만은 예외였습니다. 동서는 제가 시집 오기 전부터 이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향한 알 수 없는 적대감을 드러내던 그녀는 알고 보니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늘 뾰족하게 날이 서 있었죠. 그녀는 시도 때도 없이 제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형님은 참 대단해요. 어떻게 남의 자식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키울 수 있어요? 밖에서만 저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똑같이 잘해줘요. 가끔 보면 소름 끼쳐요. 전제 아들 재민이도 가끔 미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너는 그 입 좀 다물지 못하겠니?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 큰애가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테리 문제로 사람 속을 긁는 거야. 마음 그렇게 곱게 못 쓸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꾸중은 오히려 동서의 비뚤어진 마음에 불을 지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한 질투와 시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가 아이를 직접 낳지 않아 몸매가 망가지지 않은 것, 남편과 사이가 좋은 것,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까지 그녀에게는 제 모든 것이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끝마다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라는 말을 비수처럼 던지곤 했습니다. 형님은 좋겠어요. 아주버님이 돈도 잘 벌어다 주지, 출산도 안 해봤으니 몸매 망가질 일도 없지. 곱게 앉아서 애 하나 키우면서 편하게 사니 제 마음을 알겠어요.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모성애는 무슨.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녀의 막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곁에 있는 딸아이를 생각해 애써 분노를 억누르곤 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도 사는 게 힘드니 저러는 거겠지. 그렇게 수없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딸 테리와 동서의 아들 재민이가 나란히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어색한 동행이었지만 저는 동서와 함께 아이들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실에 들여보내고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여자가 다가왔고 동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같은 반 학부모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선 동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그래도 아이 입학식은 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불렀어요. 자, 이쪽은 우리 테리 키워주는 계모. 그리고 이쪽은 테리 친엄마예요.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친엄마라고 소개된 여자는 낯선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서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테리 예뻐해 주신다고요. 당연한 거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이 광경을 볼까봐,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가 엄마라고 믿어온 아이의 세상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동서는 당황한 제 모습을 보며 의기양양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형님, 뭘 그렇게 놀라세요? 너무 욕심 아니에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애 친엄마 한번 보여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하여간 인정머리 없기는.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안 낳아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겨우 이성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테리를 위해서라도 먼저 저와 상의를 하셨어야죠.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테리 아빠와 상의한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나오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길길이 날뛰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과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갓난아기였던 테리 버리고 바람나서 집 나간 사람이야. 다시는 아이 안 보겠다고 친권 포기 각서까지 쓰고 이자료까지 두둑이 챙겨서 떠났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나드로 나타나? 절대 테리를 만나게 할 수 없어. 그 여자는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저는 남편의 이혼 사유를 자세히 알지 못했기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서가 그런 여자와 아직도 연락하며 이런 끔찍한 일을 꾸몄다는 사실에 배신감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시댁으로 달려가 동서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까지 모두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조금도 잘못했다는 기색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이 제 탓인 양 저를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니, 천륜이 어떻게 끊어져요? 친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데 그걸 어떻게 외면해요? 그리고 막말로 계모가 친엄마만 하겠어요. 동서, 말 조심해. 나 한 번도 테리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날 이후 저는 혹시라도 동서가 딸에게 섣부른 말을 할까봐, 그리고 딸이 상처받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지냈습니다. 언젠가 딸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시간은 흘렀고 사랑스러운 딸 테리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왔지만 딸과 저의 사이는 그 누구보다 애틋하고 돈독했습니다. 우리는 친구 같은 모녀 사이였죠.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카페 가서 데이트할까? 엄마랑 있으면 힐링돼.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맛있는 거 다 사줄게.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야무진 딸아이가 제 옆에 꼭 붙어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힘들잖아. 내가 도와줄게. 근데 작은 엄마는 왜 맨날 아무것도 안 해? 작은 엄마는 바쁜가 보지. 우리 테리 마음이 너무 예쁘다. 시어머니께서도 흐뭇하게 저희를 바라보며 내가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웠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던 동서가 뾰로통한 표정으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테리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예쁜 집만 골라 할까? 아무리 봐도 형님은 안 닮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너 또 허튼 소리 하려면 당장 집으로 가라. 고 호통을 치셨지만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딸이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악담이었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이혼녀 주제에 이 집에 시집와서 팔자 폈네. 돈 많은 남편에 토끼 같은 딸에 시어머니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친엄마인 척 연기도 참 잘하셔. 그 순간 지난 수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을 때 제 옆에 있던 딸아이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듯 아주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긋지긋해.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나 다 알아요. 지금 우리 엄마가 날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는 거 온 집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딸은 동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어렸을 때 작은 엄마가 친엄마라는 사람 데리고 왔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때 그 여자가 직접 말했어요. 자기가 내 친엄마라고. 그러니까 더는 그딴 식으로 우리 엄마 협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딸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리고 그 친엄마라는 아줌마가 그러던데요. 재민이 작은아빠 아들 아니라고. 이 집안 완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면서요. 재민이는 도대체 누구 아들이에요?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방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방님이 동서를 끌고 간 곳은 집 뒤편의 야산이었습니다. 그는 동서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옆에 있던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동서를 산채로 묻어버릴 기세였습니다. 똑바로 말해. 재민이 내 아들 아니야? 어쩐지 나랑 하나도 안 닮았다 했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동서는 울며불며 헛소리라고 변명했지만 서방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희가 뜯어말리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결국 서방님은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들로 알고 키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 남자의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제야 동서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 아니야. 어쩔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당신 같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살아? 이 집 재산 아니었으면 진작에 떠났어. 그녀의 뻔뻔함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의 딸을 키운다며 저를 그토록 비난했던 그녀가 정작 자신은 남편에게 남의 아들을 키우게 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흙구덩이에 주저앉아 있는 동서에게 다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뺨을 숫리유로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서방님은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역시 딸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동서에게 막대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 또한 지난 10여 년간 동서에게 당했던 정신적 학대와 협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 선 동서는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알거지가 되어 쫓겨나게 된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형님, 제발요. 형님도 테리 키워보셨잖아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무섭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재민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서방님 좀 설득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서가 그랬잖아요.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모성애를 뭘 아냐고. 서방님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자식도 아닌데 부성애가 생기겠어요. 동서 인생은 동서가 알아서 하세요. 우스우니까 그날을 끝으로 저는 동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무 잘못 없는 조카, 재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게 된 그 아이의 상처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오히려 저희 가족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딸과 저의 사이는 피를 나눈 그 어떤 모녀보다도 더 깊고 애틋해졌습니다. 딸아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는 나를 만나서 돈 이야기부터 했어. 엄마한테 찾아가겠다고 협박도 했고, 나한테 진짜 엄마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엄마뿐이야. 내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그 여자가 싫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단 한순간도 내가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넌 엄마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야. 이제 제 딸은 곧 대학을 졸업합니다. 2살배기 아기였던 아이가 어느덧 어엿한 숙녀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한 사람의 비뚤어진 질투와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저는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정한 사랑과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혈연보다 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 기나긴 상처와 배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저희 가족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삶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습니다.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이가 사실은 더없이 귀한 인연이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20대 중반, 한 번의 아픈 실패를 겪고 깊은 우울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제게 30대 초반, 지금의 남편이 비처럼 다가왔습니다. 다시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그의 진심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처럼 한 번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2살배기 어린 딸이 하나 있었죠. 저 또한 같은 상황이었기에 재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길인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깊은 걱정이셨을 겁니다. 내 자식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남의 자식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 수 있겠니?
저 서방이 너를 아끼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건 안다만 이건 다른 문제야. 평생 내 아이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옳다. 그때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